예.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에 나타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학생부에서 찾아본다. 그것들을. 이런 것에 대한 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학교들이 이렇게 의문형 형태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의문형 형태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거예요. 아직까지 뜬구름 잡고 있죠. 아직까지 뜬구름 잡고 있고, 야, 내가 시간 이렇게 들여가지고 너 듣고 있는데 벌써 30분이나 지났는데 너 맨날 하는 얘기 똑같은 얘기 또 하고 이렇게 뜬구름만 계속 잡을래?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여기에 뭐가 보이세요? 여기서. 자, 우리가 학생부를 볼 때 어떤지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꼭 말로 해보세요. 꼭 말로 해보셔야 됩니다. 읽어보시고 꼭 말로 해보셔야 돼요. 아니면 여유가 되시면 치시기도 하시고 말로도 해보시고, 학교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아프가니스탄의 행정부패와 분쟁의 상관성을 소주제로 선정 후 원조기금의 사용과 효과성 진단의 미비, 정치 엘리트들의 부패가 분쟁의 원인이 됨을 분석했다. 그리고 교내축제에서 부스활동으로 벼룩시장을 기획했다. 난민캠프 역할에 대해 주목하여 탄자니아 나루구수 난민캠프에서 공동시장 모델을 통해 원주민과 난민들 간의 갈등 해소 기회, 소득 증가로 자산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된 사례를 조사했다. 라고 자율활동에 있어요. 자, 이거를, 자, 예를 들면, 여기에 해당하는, 이건 이제 경희대의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에 보면 이런 예시가 있어요. 학생부의 예시가 나오고, 이 밑에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대의 평가 방식입니다. 평가 방식에서 평가 요소, 여기에 주목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럼 여기서 이거를 제가 이렇게 막 말하는 동안에 한번 찾아보세요. 계열 관련 탐색 노력과 준비 정도가 여기에 있는지, 주어진 문제에 대해 깊고 폭넓게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상기 외 자기개발 영역에 부합하는 기타 요소가 여기에 있는지. 이게 경희대의 예시인데, 경희대에 설명한 걸 그대로 하면 제가 그냥 그거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 보고 그냥 읽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고대 걸로 한번 읽어보는 방식을 한번 취해봤어요. 그러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를. 그리고 혹시 이제 다 듣고 난 뒤에라도 다시 보기를 하시면서 멈춰놓고 여기서 이제 한번 찾아보는 걸 해보는 거죠. 찾아보는 걸 한번 해보세요. 자, 저는 이렇게 찾았어요. 이 부분을 중심적으로 찾았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행정부패와 분쟁의 상관성을 소주제로 선정했다. 그리고 원인이 됨을 분석했다. 그리고 이후에 기획했다. 그리고 난민 캠프의 역할에 대해 주목했다. 그리고 사례를 조사했다. 라는 부분을 골랐어요. 그러니까 즉 여기에 어디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것들을 골랐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여기에 이 색깔, 즉 저 밤색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저는 계열 관련 역량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거를 소주제로 선정한 것이나 그 난민 캠프 많은 것들 중에서 난민 캠프의 역할에 대해 주목했다라는 건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심 분야라는 것들을 읽어내는 데 있어서 저것들이 일정한 역할을 했다라고 판단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관심 분야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학과가 어딜까라고 해서 그 학과를 그 다음에 정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아프가니스탄의 분쟁의 상관성을 소재로 선정했다가 난민캠프 역할에 주목했다라는 것이 계열 관련 역량과 관련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또 하나, 원인이 됨을 분석했다거나 사례를 조사한다는 것은 깊고 폭넓게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원인이 됐다라는 걸 분석한다는 게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어떤 사례들을 더 조사한다는 건 폭을 넓히거나 깊이를 더 깊게 하는 데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니까 이게 이 부분하고 관련이 된다라는 거죠. 되셨죠? 그리고 이후 기획했다. 그러니까 저 이후라는 단어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후, 그러니까 이게 연계되어 있다라는 걸 설명해주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이후에 이런 것들을 기획했다라는 것은 그
확장의 영역하고 관련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자기계발하고 관련이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 있는 이런 항목들을 여기에서 위에서 찾아낸다. 이 학생부 안에서 이 밑에 있는 내용들을 찾아낸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야, 네가 하니까 쉽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쉬운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걸 가지고 좀 하나씩 해보면 되는 구조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염두에 둬서 이런 식의 구조를 갖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이해 정도를 점검해보고 갈까요? 어떠신가요? 배제시카님 이따가 답을 드릴게요. 이따가. 자, 그러면 이게 대충 어떤 얘기인지는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 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두 개의 관심으로 경희대가 제시한 건 국제학과였어요. 경희대가 제시한 거는 국제학과였는데 저게 정치외교학과로 쓸 수도 있고요. 사회학과로 쓸 수도 있어요. 저거는. 그래서 사회과학 계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대학들이 많이 쓰는 용어가 계열이잖아요. 그러니까 학과가 아니라 전공이 아니라 계열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따라서 사회과학 계열로 갈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이건 학생부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 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영어를 열심히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언어를 굉장히 열심히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로 이어가게 되면 그것을 인문학적으로 갈 수도 있죠. 예, 그럴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제 저 부분만 가지고 생각을 하면 사회과학적인 부분하고 연결이 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걸 생각을 하나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 그럼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위에 거는 이제 연대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에 있는 거고요. 밑에는 이제 동국대 학생부 위주 전형 가이드북에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걸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서 앞에서처럼 우선은 좀 특징적으로 보이는 문장들이나 표현들을 먼저 가려내는 거죠. 그래서 그걸 먼저 한번 해보자 이거죠. 여기서 이 위에 있는 통합과학에서 과학 수업에 집중력이 높은 학생으로 잘 이해하지 못한 수업은 질문을 통해 이해하는 학생임. 생물학적 가설을 통해 과학자들이 가졌던 의문을 되짚어보는 활동에서 과학적 사고력이 뛰어나고 질문을 통하여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특히 과학 분야 중에서도 화학 영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함. 매수 시간 수업 내용을 정리하고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하는 자세를 보였다. 그리고 밑에 친구는 영어인데 영어에 흥미가 많고 이해력이 빨라서 영어로 쉽게 표현되지 않는 구문이나 뭐 단어 선택의 어려움을 인터넷 사전을 이용하거나 선생님이 질문하여 정확한 표현을 수정하는 뭐 이런 중략도 있고 1일 20단어를 알자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워 꾸준하게 영어 단어를 공부하였는데 각 단어의 파생어, 유의어, 반의어까지 찾아보고 정확한 발음과 예문을 선생님에게 해줄 만한 열성적인 모습을 인상적인 학생으로 앞으로 실력 향상이 기대된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거를 좀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죠. 뭘 통해서 끄집어내야 되느냐. 끄집어내는 거를 생각을 해보니까 이현님처럼 지금 채팅창 보실 수 있으면 한번 보세요. 이현님처럼 질문을 통해 이해하는, 여기 질문을 통해 이해하는 요 부분이 부각된다. 요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인다. 또는 요 부분이 주목된다. 뭐 이렇게 지금 이현님은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먼저 찾는 것부터 하시는 거예요. 뭐 JNJ처럼 제이님처럼 뭐 질문을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질문을 통해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 관심을 가지고 공부한 뭐 이런 거, 이런 거예요. 지마리아님 그거 좋은 겁니다. 그거 좋은 거예요. 그거는 아주 적극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뽑아본 부분은 여기에요. 잘 이해하지 못한 수업 내용은 질문을 통해서 이해한다. 적극적으로 한다. 그리고 질문을 하여 정확한 표현을 수정했다거나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워 꾸준히 또는 질문하는 뭐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어떤 학교를 보면 자, 여기 이런 거 교내 활동에서 학문에 대한 열의와 지적 관심을 드러내고 있는가? 잘 이해하지 못한 수업을 질문을 통해서 이해한다. 이게 바로 지적 관심과 관련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지적 관심과 관련되는 부분이구나.
이 지적 관심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학업 역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업 역량과 관련이 되는 거구나. 적극적이다. 그럼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 자기주도적으로 노력하고 있는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수업 내용을 이해하려는 태도와 열정이 있는가? 학업 역량과 관련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 학업 역량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얘의 학생이다. 뭐 이런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처럼 여기와 지적 관심을 드러나고 있는 거 똑같이 여기 똑같이 들어가 있는 거 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게 지적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모든 아이들이 다 저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있는 친구도 있고 없는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여기에 보면은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그러면 성취 동기와 목표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학습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그 자발적으로 학습하려는 의지를 이런 대목에서 읽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 자발적으로 열심히 하죠. 근데 우리 아이를 1년 동안, 2년 동안, 3년 동안 관찰해서 대학이 뽑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학생부 안에 있는 걸 가지고 뽑는 거죠. 그럼 학생부 안에서 저런 서술들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걸 쓸 걸. 그건 지나갔잖아. 그걸 쓸 걸. 그런 건 지금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든 찾아내고 그 찾아낸 부분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 그 과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런 표현들을 찾아내는 게 우선이죠. 학생부를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고 찾으려고 그러면 못 찾아요. 특징적인 것들을 찾고 그 특징적인 것들이 그 대학의 평가 요소, 평가 항목 중에 어디에 포함될까를 먼저 끼워 맞춰 보는 거죠. 그 맞춰 보면서 좀 더 지원에 확신을 갖거나 아니면 거기에 지원을 해야 되겠구나. 또는 내신이 교과가 좀 부족하긴 한데 부족한 게 아니라 조금 부족한데 이런 부분에서 뭔가가 좀 더 뒤집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지원을 하는 거죠. 그게 내신 때문에 이거를 학과를 낮춰야 되나라는 고민도 물론 중요한 고민이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내가 뭔가를 납득할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게 이런 것들을 해보는 거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예를 들면 이제 이거 하나만 더 해볼까요? 제가 제목도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에 보면 이제 둘 다 동국대에 있는 건데 동국대 학종 안내서가 정말 좋습니다. 학생부 위주 전형 가이드북이 꼭 보세요. 동국대를 쓰지 않으시더라도 꼭 보세요. 동국대 학생 가이드북이 정말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뽑았어요. 이렇게 뽑았는데 다양한 주제의 영자신문 기사를 분석하고 독해력이다. 그럼 이거는 뭐랑 관련되냐? 학업 역량하고 관련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좀 중요해 보이고 그래서 학업 역량하고 관련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자기주도적인 학습계획과 실천 능력이라는 것은 자기주도적인 거. 그 다음에 학습활동의 활용, 이거 다 학업 역량하고 관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고가 논리적이고 이해력이 높으며 사물에 대한 호기심이 많고 작동 원리에 대해 탐구한다 라는 거. 이 부분은 계열 적합성하고 관련이 되는 거죠. 진로하고 관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자신이 양보하는 마음의 생활 속에서 실천함으로써 이거는 공동체와 관련되는 부분이다. 공동체 의식, 역량하고 관련이 되는 부분이다 라는 거. 그 부분을 생각을 잘 하고 이런 형태를 연관져서 생각을 잘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두시면 되는데 여기 이 부분에 보시면 잘 들어보세요. 동대 학생부 종합 전형 가이드북에서 요 학생이 어디를 이제 지원했다고 되어 있냐면 기계로봇 에너지, 그러니까 동대는 이제 기계로봇 공학과가 있으니까 거기에 지원했다. 기계공학과 여기 보면은 자신의 꿈인 기계공학과 관련된 서적이나 잡지를 관심 있게 읽고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여기다가 색칠을 안 해놨잖아요. 그쵸? 자, 다시요. 이 친구가 기계공학과에 지원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동대는 이제 기계로봇 공학과이기 때문에 기계로봇 공학과에 지원을 한 친구인데,
제가 기계공학과 관련된 서적이나 잡지를 관심 있게 읽고에다가 색칠을 안 해놨잖아요. 색깔을 다 빼놨잖아요. 그러면 그게 왜 그러냐? 대학에서 생각하는 거를 우리는 이제 뭐라고, 그러니까 그 학과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에 굉장히, 그러니까 그 전공, 지원하려는 전공의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에 굉장히 집착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대학에서 보는 건 이거예요. 작동 원리에 대해 탐구한다거나 호기심이 많아요. 사물에 대한 호기심이 많고 작동 원리에 대해 탐구를 해요. 그리고 논리적이고 이해력이 높다라는 부분이 공학을 하는 거에 맞고, 작동 원리와 관계되는 부분은 더더군다나 기계공학하고 관련이 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주목해서 봐요. 그러니까 이 기계공학과라는 단어가 없어도 이 부분을 가지고 이 친구는 기계공학 또는 공학 계열의 특성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탁드리는 건데, 이거는 어떤 학과의 명칭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모집 단위가, 그 전공이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 그리고 그 속성이 학생부에 있느냐 없느냐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차관점이다라는 것을 꼭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다. 되셨죠?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많이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넘기면 안 되는데 넘겼는데 여기도 그렇고요. 자, 보세요. 자, 이제 주목해서 보세요. 여기도 그렇고, 지금 여기도 그래요. 여기도 지금 보시면 색칠되어 있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뭔가 색칠이 안 돼 있는 부분에서 이상한 게 있어요. 이거 너무 어렵다. 이 질문 자체가 너무 어렵구나.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는 이런 데다가 지금 색칠을 안 해놨거든요. 꾸준히 노력함, 매우 우수함, 신뢰를 얻음. 이런 데 색칠을 안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특징적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평가에 대해서 제가 특징적이지라고 표시를 안 해놨잖아요. 여기 앞에도 지금 그렇고요. 여기 앞에도 보면은 실력 향상이 기대됨, 이런 거를 제가 안 해놨잖아요. 그쵸? 이런 걸 안 해놨단 말이죠. 여기 앞에도 보면은 여기는 특별히 그런 게 없구나.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평가는 제가 그렇게 크게 주목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성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지금 다 보면은요, 학생에 대한 교사의 의견, 역량이나 적성이나 학교생활 충실도 등이라는 것을 중요한 평가 항목으로 넣고 있습니다. 성균관대는. 근데 다른 대학에는 이 부분들이 부각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향을 전혀 안 준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다른 대학들은 궁극적으로 그 친구가 어떤 구체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이런 것들을 평가 항목으로 두지 않아요. 이렇게 두지 않는데, 여기에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이거를 평가 항목으로 이렇게 뒀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샤랄라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평가 같은 거는 추상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평가로 활용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추상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 하여튼 그 부분하고 관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대는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다른 대학들은 그런 부분이 나타나 있지 않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일단 되셨으면, 저한테 힘을 한번 주시죠. 너 설명 잘하고 있어. 이해했어. 너 이렇게, 너가 얘기하는 거, 조금 알겠어. 자, 그 부분에서, 그렇게 이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학마다 달라요. 대학마다 다른데, 그러니까 몇몇 대학들은 선생님들한테, 고등학교 선생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기도 해요. 평가하지 마세요. 평가하지 마시고
서술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했는지 서술해 주세요. 예, 그런 부분들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처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뭘 할 건가? 오늘 이후로 뭘 할 건가? 자, 오늘 이후로 뭘 할 건가? 각 대학의 평가 요소를 찾는다. 각 대학의 평가 요소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를 평가 요소를 찾아요. 예, 각 대학의 평가 요소. 이게 밑에 거는 연대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에 보면 이런 식의 평가 요소가 이렇게 있다. 심지어 연대가 되게 친절해졌어요. 체크 포인트 이런 것도 있어요. 체크 포인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체크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교실 수업을 통한 성장 과정, 수업에 대한 연계적 질문, 새로운 문제 해결 방법을 찾고자 하는 노력, 진로에 대한 연관된 수업의 수강, 다양한 학과에 대한 참여와 관심의 확장으로 긍정적인 평가의 근원이 됩니다. 이게 교실 수업을 통한 성장 과정이고, 수행평가는 탐구력을 확인할 수 있고, 뭐 창의적 체험 활동 및 동아리 활동에서는 주제 탐구나 프로젝트 학습 관련 등의 활동을 통해서 탐구 위주로 확인할 수 있다. 라고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표현을 하면, 그럼 이걸 갖고 찾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각 대학의 평가 요소를 찾는 게 우선입니다. 이게 어디 있을 수 있다 그랬죠? 복습. 다시 보기 말고 지금 복습. 각 대학의 평가 요소는 어디랑 어디에 있을 수 있다. 학생부 종합전형 또는 학생부 전형 가이드북 안내서 또는 수시 모집 요강. 그러니까 수시 모집 요강과 학생부 가이드북 이 두 가지에서 이런 걸 찾을 수 있다. 이런 걸 찾은 다음에 이 평가, 이게 이제 중대 학생부 가이드북인데 여기도 잘 돼 있어요. 이 평가 항목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평가 항목이. 여기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번호를 이렇게 붙여. 여기 번호를 쫙 붙여요. 되셨죠? 이거를 번호를 이렇게 붙이라고. 번호를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붙여요. 그러니까 중대는 이걸 다 붙이면 몇 번까지 나오냐면은 26번까지 나와요. 26번. 제가 못 외워가지고 다시 봤어요. 자, 26번까지 나와요. 26번. 26번까지 나오니까 이걸 번호를 쫙 붙여요. 번호를 붙인 다음에 그 번호 붙인 거를 학생부에다가 볼 때마다, 특징적으로 볼 때마다 몇 번 이렇게 쓰는 거죠. 되시나? 그러니까 이걸 번호를 이렇게 딱 붙인 다음에 옆에다 딱 놓고, 이거 특징적인 것 같은데? 아까 뭐에 있었던 것 같은데? 1번. 이거 특징적인 것 같은데? 4번. 이런 식으로 붙이라고. 그렇게 붙이다 보면, 그렇게 나중에 이제 학생부를 딱 놓고, 1번 몇 개, 2번 몇 개, 3번 몇 개, 4번 몇 개, 5번 몇 개, 이렇게 쭉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쫙 놓고 보면, 우리 애는 학업 역량이 두드러지는구나. 우리 아이는 진로 역량이 두드러지는구나. 우리 아이는 공동체 역량이 두드러지는구나.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뭔지 아시겠어요? 중대가 되게 잘 돼 있다고 한 게 여기는 융이라고 적혀있고 여기는 탐이라고 적혀있잖아요. 이건 융합형은 학업성 지도를 많이 보고 똑같이 학업 역량이지만 탐구형은 탐구력을 많이 본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갖고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에 이게 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학생부에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전형표를 찾고, 그러니까 이렇게 평가 항목을 찾고 거기다 번호를 다 붙인 다음에 학생부에 표시를 한다. 표시를 해가지고 그걸 갖고 번호를 딱 따다 보면 다 이렇게 모아서 몇 번 이렇게 하면 결국 그걸 갖고 내가 학업 역량이 뛰어난지, 진로 역량이 뛰어난지 이런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햇달님 그거 해보시려고요? 오늘도 제가 개발세발 이렇게 써놨죠. 이거는 확신이 없는 거야. 17번인가 19번인가 25번인가 이렇게 17번인 것 같기도 하고 학급에 알렸다. 17번인 것 같기도 하고 17번이 중대 17번 이게 중대 기준으로 제가 저걸 한 건데 중대 17번이 아이씨 헷갈려. 중대 17번이
단체 활동 과정에서 서로 돕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는가? 서로 돕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는가? 19번은 타인의 의견에 공감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며 자신의 정보와 생각을 잘 전달하는가? 학급에 알렸으니까 잘 전달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또는 구성원들의 안전과 신뢰를 바탕으로 25번 공동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하고 실행을 주도한 경험이 있는가? 내가 이제 학급에 알렸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해보는 거예요. 저거를 처음부터 잘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걸 하나씩 이제 해보시다 보면 자꾸 보다 보면은 이게 우리에게 좋은 학생부구나. 우리에게 안 좋은 학생부구나. 뭐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뭉술이 하게 막 학업 역량 이런 걸 봅니다. 이런 거 봅니다. 이렇게 설명 누구나 할 수 있죠. 설명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짱님 강한 지적 호기심과 활동 과정에서 강한 지적 호기심과 실행력을 보인다. 네. 그 부분은 요 앞에서 설명이 돼 있죠. 충분히 지적 호기심이라든지 관심이라든지 여기가 충분히 설명돼 있고 자기주도성도 여기 설명이 돼 있죠. 이거를 그냥 정리한 단어니까 여기서 충분히 설명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뭐 이걸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할 필요는 없다. 왜냐면 특징적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학교는 이걸 이렇게 표현할 거다라는 게 입학사정관들의 어떤 교육의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그런 기준들을 갖고 있으니까. 되셨죠? 이렇게 합니다. 자, 어떻게 한다고요? 제일 먼저 평가 요소를 찾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번호를 다 붙여. 번호를 다 붙여가지고 이거를 1, 2, 3, 4, 5, 6, 7, 8, 9, 10으로 쫙 번호를 붙여요. 번호를 붙인 다음에 이거를 학생부에서 찾아본다. 그리고 번호를 붙여본다. 학생부에 번호를 막 매겨본.